2024년 1월 5일 목요일 오후 5시 벨기에 남쪽에 위치한 호수인 오드흐레 호수. 이 호수에 설치된 대형 댐인 플레이트 탈레 댐 인근에서 두 명의 베테랑 다이버가 야간 다이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댐 밑에는 수력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어 물을 빠른 속도로 흡입하는 강력한 터빈이 있습니다. 터빈은 전력 수요에 맞춰 무작위로 꺼졌다가 켜지며 가동되는 시스템이었는데 갑자기 3개의 강력 터빈 중 2개의 강력 터빈이 작동하게 되어 엄청난 속도로 잠수하고 있던 다이버들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명의 베테랑 다이버들은 긴 통로 끝에 위치한 터빈의 거대한 프로펠러 쪽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벨기에 남쪽에 위치한 오드흐레 호수는 5개의 저수지 호수가 이어져 있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벨기에에서 가장 큰 인공 호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수의 크기는 600헥타르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변에 숲을 포함하면 약 1800헥타르 이상의 엄청난 크기의 면적을 자랑합니다. 이곳에는 플레이트 탈레 댐과 오드흐르 댐, 2개의 대형 댐이 존재하고 팔린플루언스 댐, 라이안 댐, 페롱발 댐으로 3개의 예비 댐이 추가로 존재합니다. 플레이트 탈레 댐은 1970년대 건설된 댐으로 길이가 약 800m로 벨기에에서 가장 큰 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플레이트 탈레 댐의 터빈은 총 3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전기 수요에 따라 무작위로 켜졌다가 꺼지는 형태로 가동되었습니다. 플레이트 탈레 댐의 터빈으로 흡입되는 물의 유량은 약 초당 90세제곱미터로 알려지며 유속은 초속 6m 근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오드흐레 호수는 자연스럽게 관광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레스토랑, 낚시, 산책 등은 물론이고 호수 위에서 보트를 타거나 서핑보드, 카누 등 여러 가지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상 레저 말고도 호수 밑으로 다이빙도 할 수 있어 스쿠버 다이빙 명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댐 근처에는 CPBEH라고 하는 다이빙 센터가 있습니다. 다이빙 센터는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하며 그 이후로 다이빙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빙 센터 부근과 댐 반대쪽 구역에서만 다이빙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다이빙 센터는 매우 중요한 지침을 설정했는데 다이빙하는 구역에서 최대 150m 반경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지침이었습니다. 아마 무작위로 가동되는 터빈 때문인지 안전을 위해서 최대 150m의 구역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월 5일 목요일 오후 5시 영업시간이 끝난 다이빙 센터는 문을 닫았고 수상 레저를 즐긴 사람들은 하나 둘 짐을 싸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명의 베테랑 다이버들은 이제서야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46세의 프레데릭 포셰와 59세 크리스토프 고더는 근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다이빙 장비를 챙기고 호수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DPV라고 하는 수중 스쿠터 장비를 사용하였는데 이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모터를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착용하고 2명의 다이버는 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이빙 센터에서 출발하여 댐 근처로 다이빙하며 이동했습니다. 댐 근처로 다이빙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다이빙 당시에 댐의 터빈이 가동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댐 근처에서 더욱 깊은 곳으로 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버들이 약 20m의 깊이에 도달했을 때 댐 주변에서 우웅우웅 거리는 소리만 날 뿐 물 밖에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30m 깊이에 도달했을 때 주변이 거의 어두워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고 다이버가 장비한 라이트만으로 서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호수 및 공간에 흥미로움을 느껴 더 깊은 곳으로 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40m 깊이에 도달했을 때 바로 앞에서 봐야 겨우 서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만 보이는 상황이었고 주변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댐 벽에서
엄청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이버들은 무슨 소음인지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엄청난 압력으로 그들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빨려 들어간 그들은 댐 하류로 이어지는 긴 통로로 도착했고, 긴 통로 끝에는 터빈의 프로펠러가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그들은 50m 깊이에서 70m 깊이로 터빈의 프로펠러 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다이버 중 한 명인 포셰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포셰의 아들로, 아버지인 포셰가 늦은 밤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걱정되어 전화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오드흐레 호수로 다이빙을 가겠다고 아들에게 말했던 터라 아들과 그의 가족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이 지나도 아버지의 연락이 없자 가족은 그가 돌아오지 못할까 늦은 새벽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1월 6일 금요일 아침, 경찰은 연락을 받고 오드흐레 호수로 출동했습니다. 오드흐레 호수에 도착한 경찰은 근처 주차장에 잠수했었던 다이버의 차가 아직까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그 즉시 호수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리콥터가 호수 위로 떠서 호수를 전체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했고, 경찰은 보트도 띄워 댐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베테랑 다이버들이 잠수하여 댐 수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댐 수중을 탐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심이 40m에 달하며 물속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랜 시간 끝에 경찰은 댐 하류에서 몇 가지 장비를 발견했습니다. 손상된 그들의 호흡기와 DPV를 발견했습니다. 상당한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만 찾을 수 있었고 2명의 다이버들을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후 7시가 돼서야 수색을 중단하고 다음날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월 7일 토요일 아침, 경찰은 곧바로 재수색을 시작했고 결국 댐 하류 근처에서 첫 번째 희생자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를 발견한 곳에서 1km 떨어진 곳에 두 번째 희생자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연방경찰국장인 데이비드 리머가 이번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신의 상태로는 아직 신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부검을 통해 이들이 우리가 찾고 있는 희생자라는 것을 알아낼 것입니다. 결국 2명의 다이버는 엄청난 해류에 휩쓸려 거대한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터빈을 빨려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부검 결과 시신의 정체는 다름 아닌 프레데릭 포셰와 크리스토프 고더로 확인되었습니다. 댐 근처에서 다이빙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깊은 곳까지 내려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댐 근처로 위험한 다이빙을 시작한 베테랑 다이버들. 하지만 그들의 다이빙이 충격적인 결말로 이어지게 된 이번 사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